광고, 협찬 절대 아닙니다. 혹시 중고차를 파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십시오. 보다 무려 154만 원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이딜러, KB차차차, 중고차 딜러, 중고차 수출, 당근 중고차. 과연 승자는 누구일까요? 안녕하세요. 내 차가 알고 싶다 이남생입니다. 얼마 전 그동안 타고 다니던 QM6를 팔게 되었는데요.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패밀리카로서 저희 가족들의 발휘되었던 자동차였기 때문에 아쉬운 마음도 컸지만 이왕 팔기로 마음을 먹은 이상 한 푼이라도 더 받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중고차 팔 때 가장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중고차 팔 때 외관에 흠집이라든지 고장이 있을 때 수리를 하고 판매하는 것과 수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판매하는 것, 어느 게 더 이익일까요? 기능장 용인님께 직접 물어봤습니다. 거의 대부분 외장 쪽, 그러니까 차가 찌그러졌다거나 뭐 긁혔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 뭐 도색 한 판 하게 되면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뭐 한 25만 원에서 뭐 35만 원 정도까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요즘 보험 수가가 또 올라서 도색 비용도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개인이 하게 되면 이 정도 금액이 들게 돼 있지만 아무래도 중고차 딜러가 하게 되면 역량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씩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요. 네. 부산 평균으로 감가되는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한 10에서 15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 딜러분이 도색을 하는 게 훨씬 이득이 될 거라고 네. 판단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외장 쪽에 대해서는 무조건 그냥 바로 판매하시는 게 훨씬 이득이 됩니다. 문제는 내부적인 고장인데요. 경고등이 들어올 정도의 고장 같은 경우는 판매자분께서는 어떤 고장이다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아마 딜러분 입장에서는 그게 신뢰가 크게 가지지 못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을 감가를 해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비소에 들리셔서 고장 코드를 한번 확인하고 그 고장 코드에 대한 내역을 정확하게 제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래야 감가를 합리적으로 정확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덧붙여서 이 고장 체크를 하셨을 때 만약에 수리 비용이 10만 원 이하다 싶으시면 그냥 고장을 수리해 가지고 판매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뭐 한 20-30만 원 이상의 수리 비용이 드는 고장이라고 네네. 하면 아무래도 이제 딜러분이 수리하시는 게 더 저렴하게 수리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판매하시는 게 많이 받을 수 있는 꿀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고차 어플이나 중고차 딜러에게 판매를 할 때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만일에 개인 간의 직거래를 하게 될 때는 구매하실 분과 상의를 해서 수리를 할지 안 할지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헤이딜러와 KB차차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자동차 사진을 어플에 올리고 중고차 딜러분들께서 그 사진을 보고 경매에 참여를 해서 가장 높은 금액에 입찰을 한 중고차 딜러분과 거래를 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중고차 딜러분께서 사진을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사진을 꼼꼼하게 많이 찍어주시는 게 좋고요. 특히 흠집이 있다면 그 흠을 집중적으로 사진을 찍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중고차 딜러분께서 차를 직접 보게 된다면 100% 입찰한 금액에서 감가를 하게 되는데요. 그 감가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최대한 흠집이 있는 사진 위주로 찍어주시는 게 유리합니다. 만일 KB차차차를 이용하신다면 경매 시간을 24시간이 아닌 48시간으로 설정을 하시고요. 주말보다는 평일 시간을 이용하셔야지 더 많은 중고차 딜러분들께서 내 차를 확인을 하시고 더 높은 금액을 받을 확률이 올라갑니다. 헤이딜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사진을 찍지 않고 평가사님을 직접 불러서 경매를 시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평가사님께서 꼼꼼하게 사진을 찍어주시고 그 사진을 바탕으로 중고차 딜러분들께서 경매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중고차 딜러분은 차량을 인수할 시 그 금액에서 더 이상 감가를 하지 못하고 입찰했던 그 금액 그대로 자동차를 인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고차 딜러분께서 직접 방문할 때의 금액보다는 조금 낮은 금액으로 설정하는 게 보통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헤이딜러는 평가사님을 불러서 1,016만 원이라는 최고가를 받았고 KB차차차 같은 경우에는 1,063만 원의 최고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중고차 딜러분과의 직거래인데요. 사실 이 방법이 가장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두 분의 중고차 딜러분과 접촉을 해봤는데요. 하시는 말씀은 비슷하셨어요. 일단은 중고차 중에서도 인기가 있는 차종은 딜러분께서 적극적으로 구매를 하시지만 인기가 없는 차종은 결국 재고로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큰 관심을 주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저의 차 KM6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기가 없는 차종이더라고요. 그래도 어플보다는 돈을 조금 더 받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어플 수수료가 한 3% 정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금액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지인 중 중고차 딜러분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중고차에서 조금 인기가 있는 차종을 판매를 하시거나 하신다면 중고차 딜러분과의 거래도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플이나 중고차 딜러분과의 직거래는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중고차 수출인데요. 이것도 광고에서 한 번씩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최고 200만 원 정도 더 받을 수 있다는 이런 광고를 하는데요. 제가 좀 알아보니 실질적으로 이렇게 큰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못해도 뭐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더 주긴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돈도 다 받았고 차량도 인수해 가셨는데 다시 연락이 오셔서 차량에 확인하지 못했던 문제점이 있다고 어느 정도 금액을 돌려주지 않으면 중고차 이전 등록을 하지 않겠다는 협박성 전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은 검증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싶은 방법입니다. 다음은 당근 중고차 거래인데요. 사실 저는 이 방법을 제일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근 거래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본인이 사는 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의 한계성에 부딪혀서 조금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시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려놓더라도 언제 팔릴지 정말 기약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의외로 차를 등록을 하고 바로바로 채팅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채팅은 그냥 가격을 깎으려는 그런 문자들이었고요. 그리고 방문을 주시겠다고 했지만 거리상의 문제로 방문을 하지 않은 분들도 두 분이나 계셨고요. 하지만 저는 일주일 만에 당근 중고차로 거래를 하게 됐는데요. 당근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판매 금액을 판매자가 직접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서 저와 유사한 스펙의 자동차를 찾아보니 1,370만 원에 판매가 되고 있었고요. 헤이딜러에서 최고가 받은 게 1,016만 원이기 때문에 그 중간쯤 금액인 1,200만 원을 설정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1,170만 원에 판매가 이루어졌는데요. 무려 헤이딜러보다 154만 원이라는 금액을 더 받고 판매를 한 셈입니다. 물론 본인이 직접 사진도 찍어서 올려야 되고 채팅 응답도 해줘야 되고 실차라든지 자동차 이전이라든지 다 본인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번거로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간적 여유가 있고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금액을 받고 자동차를 팔고 싶으신 분들은 당근 중고차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런데 제가 당근 거래 중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아니 평가사 안 부르고 딜러 불러서 하셨습니까? 네. 가져가고 나서 뭐 다른 소리 하더라고요. 그거 해가지고 제가 그거 하고 서류들 다 보내줬거든요. 네, 네. 다 보내줘 다 보고 그거 했는데 딱 그거 체결할 때 그거 하면서 뭐 핑계자고 뭐 핑계자고 인천 가가지고 근데 바로 폐차시키고 나쁜 놈들. 차주님께서 전에 타시던 SM3를 헤이딜러를 통해서 판매를 했고 판매 대금까지 다 받았는데 차량을 인수해간 중고차 딜러분이 차량에 문제가 있으니 일정 금액을 돌려주지 않으면 자동차 이전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연락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화가 나셔서 부산에서 인천까지 직접 가셔서 차를 다시 받아 폐차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사기 수법이죠. 이게 어플이든 중고차 수출이든 다 중고차 딜러분들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양심적인 중고차 딜러분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사기를 치는 중고차 딜러분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기를 당할 수 있다는 건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가장 돈을 적게 받은 건 헤이딜러고요. 그 다음이 KB차차차입니다. 하지만 KB차차차 같은 경우에는 중고차 딜러분께서 방문을 하시면 100% 감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헤이딜러와 KB차차차는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 다음이 중고차 딜러 직거래인데요. 어플의 수수료 3% 정도를 더 받을 수는 있지만 금액적으로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중고차 수출인데요. 중고차 수출 같은 경우에는 아직 검증이 더 필요한 것 같아서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 가장 돈을 많이 받은 건 당근 중고차입니다. 꼴등인 헤이딜러와는
무려 154만 원이나 차이가 났는데요. 대신 언제 팔릴지 기약이 없고 본인이 스스로 모든 걸 다 하셔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점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금액을 봤을 때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중고차 판매할 때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꿀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본인 상황에 맞게 잘 선택하셔서 사기 당하지 않고 잘 판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차가 알고 싶다에서는 카센터에서 자동차 정비를 받으시면서 호구가 되었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나 평소 내 차 관리나 정비 시 궁금한 점이 있으셨던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립니다.